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서초의 봄,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 또 수사를 관찰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일단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 지금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입증되는 내용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 지지율도 이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10% 기록하고 있고 일반 전반적인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지지율이 떨어진 거 요거에 반영이 좀 덜 된 상태. 반밖에 아니면 거의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이기 그럼 때문에 5번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주에 이제 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녹음 내용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공관위가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 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당선인 시절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하거든요. 대통령 된 것보다는 뭐 대통령이 김영천 공천 주라고 했다는 걸 네. 지시했다는 걸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에서 반대가 심했다는 거는 윤핵관들이 아마 많이 반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태는 그동안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네.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뭐 경선 끝나고는 안 했다 다 끊어냈다 뭐 이래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의 위기다. 오히려 2016년의 데자뷰가 저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자백 아닌가요? 뭐 이 정도면 일반인 같으면 뭐 그냥 공소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의 그 변명을 내놨죠. 네. 5월 9일 아니냐 이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전날이니까. 여기는 당선자다. 네. 그 당선자 신분이다. 전날이다. 예. 5월 10일이 돼서야 공무원이 된다. 왜냐하면 네. 적용 법조 자체가 그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거든요. 공무원 등도 아니고 공무원은 뭐 당내 경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니까. 근데 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네. 사실 대통령의 준하는 대통령 뭐 사실상의 권한도 그렇지만 급여는 받지 대통령으로서의 급여는 받지 않지만 활동비도 지원받고 인수위에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참모도 꾸리고 그리고 경호도 이미 제공됐고요. 예. 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뭐 어쨌건 재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자관 취임을 해야 공무원이 되는 건 맞는 건 맞더라고요. 그 공무원법상으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예, 이제 정무직이 취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좀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막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오히려 더 좀 안쓰러워 보이는 안쓰러운 게 저는 안쓰러워 보이는 스스로 잘못했는데 공무원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변호사님. 검사들의 마인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년 반을 채우셨지만 여전히 눈높이가 국민에게 가 있지 않다. 국민의 네. 마음을 잃지 못한다는 걸 저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제 사실 시정연설에서 네.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네. 전 이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비슷해 보여요.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가 비슷한데. 데자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큰 게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 국민 탓입니까? 아니 미국 탓입니까? 러시아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다. 윤석열과 김건희 탓입니다. 예, 두 사람 근데 탓인데. 가장 큰 특징은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네. 검사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특징인데 다른 의미로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원지검장을 하다가 그 국당에서 공천을 받고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는데 네. 검사장 신분일 때 그 총선에 나갈 계획을 세우고 그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셔서 네. 검사들이 우리 검사장님 저 사전 선거운동제로 구속해야 되는데라고 했거든요. 아하. 자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검사는 그래서 괜찮고. 우리가 어떤 예. 법률을 적용할 때 이제 다른 법조인들은 네. 그게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는데 검사들은 유독
자기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적용받는 객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경향이 보니까 있습니다. 대놓고 저래 통화를 하고 저라면 전화 녹음 된다고 생각해서 저런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뭐 걱정은 안 하고 뇌를 누가 조사하겠노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해명 얘기를 좀 해보면 뭐 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뭐 이게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탄핵 가능성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요건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토요일 날 그 서울역 네. 주변 집회에 가서 이제 저도 뭐 취재 삼아 가서 네. 현장을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하대요. 연설을 하면서 네.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은 야당 대표로서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특검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으로 아주 구체적인 불법이 뭐가 나왔냐 말았냐 이게 탄핵이 국회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 여론이 돌아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이 아직 집회에 그 동원된 참석한 사람들 뭐 근데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다 보니까 네. 2016년 첫 집회가 10월 26일인가 있는 집회와 비교해봐서 아직 열기나 반응은 좀 덜하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민주당도 탄핵을 먼저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이미 심리적 탄핵으로는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은 탄핵은 조금 일러 보이지 않느냐. 그 특검으로 가서 구체적인 불법과 비리가 나오면은 좀 여론이 돌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탄핵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2번이나 탄핵을 해봤잖아요. 뭐 그래서 노무현 전 국민들의 대통령, 피로감이 또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건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보다는 저의 그 뭐 선배시기도 오랜 선배 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시기도 하지만 제가 장수생을 겪어온 바에 의하면 그 오랫동안 고시 생활을 하다 보면 사파에 빠집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뭐 고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마인드가 남아 있는데 제 주변에 정말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고 네.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사술에 빠지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지론 점에 네. 의존하기도 하고 역수를 배우기도 하고 근데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사람들이 네. 한번 무너지면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저도 그 고위법조인 출신들로부터 네.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는 아마 스스로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건강도 안 좋고 방금 그런 이제 뭐 사실 이런 명태균 씨와 통화가 공개되는 거는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합니다. 저 같으면 그러니까 창피해서. 오죽하면은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공개 사과하라는 얘기 저게 그렇죠. 여당 대표가 저런 얘기는 탈당하라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사과하라는 얘기 아마 예. 충격적인 얘기죠.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 공식 활동 자제하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브로커, 정치 브로커라고 하면 물론 뭐 자기 나름의 뭐 무슨 기획력을 가진 뭐 정치 인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공개됐다는 거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오래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한데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넘버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또 그러게 또 본인의 있으니까.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갑자기 지금 한다고 합니다. 7일 날 예.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게 글쎄요. 이 결정을 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의미 있는 기자회견 될 수 있을지 이것도 두 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갑작스럽게 어제 밤에 갑자기? 밤 네. 9시가 넘어서야 이제 기자회견 맞습니다. 한다고 나왔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스타일은 누구 하란다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그렇게 세게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한동훈 대표가 하라 그런다고
그걸 오히려 더 안 반대로 할 사람이죠. 그렇죠. 하라면 반대로 할 사람이죠. 그렇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면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럼 반대로 하면은 기자회견 내용이 네. 그러면 이게 지난 그 총선 8월달, 5월달 기자회견 있었죠. 총선 직전에 했던 네.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은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기대를 했다 그랬는데 네. 하고 나서 실망감이 커서 아 이거 총선 망했구나라고 네. 느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번에는 원래는 이달 말에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선고 후에 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네. 해외 다 갔다 와서 지금 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갑자기 내 그만하겠다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마이웨이지 않겠습니까? 바꾸면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월말에 하기로 한 거를 7일날 땡겨서 근데 일단 등장하는 경위 자체가 국민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제 국회에도 본인이 나가지 않고 대독시켰어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보낸 네. 분 아닙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게 다음에 예산 집행,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걸 보이고 국회의원들의 설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정말 대통령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자리를 안 비친 분이 기자회견을 한다. 이 흐름상 국민들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단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모해진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반박을 듣고 해명한다거나 이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 실망할 것이더라고요.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더 나빠질 것이다. 근데 이걸 모르지 않을 건데. 근데 이게 참 타이밍이요. 시정연설에는 총리를 내보내놓고 거기를 나와야죠. 이걸 뭐 합니까? 바로 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딴소리 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그럼? 개혁을 뭐 어쩌고 언급 했잖아요. 마이웨이 이거를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윤 대통령은 좀 적극적이에요. 전략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그럼 망하죠. 그래서 근데 전략도 없으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면 기자회견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빠져나가는 답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기자회견 지켜서 알겠지만 봤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교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망했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소상하게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거기 끌려갈 것 같지도 않고 저는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명태균 관련해서 뭐라 할 겁니까? 뭐하라 이걸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종교 행사 가서 갑자기 몇 마디 했지 끝까지 사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공개 사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리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갑자기 왜 할까? 왜 합니까? 저 궁금했어요. 저도 그걸 좀 윤 대통령이 좀 사실은 버티기에는 명수잖아요.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팀장 하다가 고금으로 자천돼서도 잘 버텼죠. 추윤 갈등 때도 1년 넘게 버티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갑자기 또 나갔잖아요. 이런 결정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뭐 때문에 갑자기 지금 하는 건지 저도 밤새 여러 사람들하고 물어봐도 글쎄 기자회견 한다고 그분이 그동안의 기조를 바꿀까? 마이웨이를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전환할까? 다들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봤잖아요. 어떻게 봤는데요. 전혀 바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이틀 남았어요. 준비라도 제대로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첫 정치 선언을 할 때 윤봉길 회관가 그래서 했죠. 근데 그 선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문입니다, 사실. 문장이 그런 거 선언을 하려면은 문장도 따듬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 국민들에게 관심을 끄는 얘기, 정치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연설문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딴 거가 나왔.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들어 온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하자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현주 변호사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판단이 아닌 다른 판단이 개입. 그러면 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국민들의 높겠죠. 판단은 거의 80%. 그것도 그러니까요.
본인의 처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오빠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예. 이 이유는 다르지만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가반수를 넘죠. 가반수 넘습니까? 더 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기자회견 한번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켜는 봐야죠.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활비 얘기입니다. 특활비 이제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시정 연설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대대적 손질 예고를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전액 삭감의 지시가 아니고 네.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영수증이 없는 특활비는 예. 전액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예산 소위위원들에게 설명을 해라. 네. 모든 예산이 특활비인 국정원도 예산 소위에서 설명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은 그 보안이 자기가 2년 예산 소유했는데 보안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믿고 해라. 네. 해명되지 않으면은 하겠다. 이게 아니 보안 지켜주겠다 법사위에서. 예. 그리고 입증하지 않는 걸 어떻게 특활비를 유지하겠냐. 경력금, 명절 떡값, 뭐 특활비를 주유소나 상품권 대행마트 쓰는 게 예.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명절 전에 되면은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한다. 이게 정당한 집행이냐. 명절 비용이잖아요. 이거 떡값이죠. 떡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값이 보이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검사장들한테 주어진 특활비를 가지고 사실 인신물 썼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명하고 쓰든지 해라라고 얘기한 거니까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법무부가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깎이면 검사들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계층에 따라 네. 직위에 따라 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검사장의 씀씀이에 따라서 그 검찰총장이 내려보낼 때 청 단위로 주는 거지 어느 검사를 특정해서 주진 않거든요. 그럼 네. 청에서 검사장이 골고루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한테 떨어지는 몫이 딱 없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맛을 못 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민주당이 문제 국회 해산해야 돼 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 네. 특활비 뺏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2등급 뺏기면은 그거 크죠.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충격이 크죠. 예. 근데 평검사 중에서는 별 아무 상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네. 사실은 뭐 특활비가 이제 특수 수사를 하거나 네. 이런 쪽에 많이 갖고 경력금으로 많이 쓰긴 했거든요. 지방 다니면서 네. 총장이 지방청 순시하면은 뭐 특활비에서 경력금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특활비 삭감이 된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반발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인데 네. 탄핵 논의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편파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중앙지검장하고 이창수 또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죠. 예. 탄핵 소추안 본회의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아요. 28일 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검장이 공석이 일어나면 뭐 수사 방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조직이 중앙지검장 물론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지금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큰 타격 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중앙지검장이 공석있던 지난 2013년에 윤석열 검사 때문에 네.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를 했죠. 그렇죠. 한 달간 공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이게 이 지휘 라인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대행이 하면은 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 체제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 2인 체제를 지금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뭐 사실은 뭐 있어야 되는 조직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 놨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 사건 해결하라고 한 거잖아요. 해결했네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국민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네. 탄핵 소추하는 거죠. 탄핵 소추해서 직무 정지됩니다. 그럼 직무 정지되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걸 보면 6명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네. 재판관이. 이게 그 전에 사례가 안동환 검사가 한 8개월 걸렸고 이정섭 검사가 한 9개월 걸렸거든요. 손준성 검사장은 지금 재판 중이긴 한데 예. 11개월째 지금 이제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창수 중앙지검 직무 정지돼서 대타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긴 하죠. 네. 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은 빨라 한두 달 내는 다 임명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저게 누가 그 불기소 결정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아직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수사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국회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나머지 뭐 막 검사들 끼워 넣는 것보다 중앙지검장과 핵심인 대해서 할 거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게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 4시간 넘게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발표하는 걸 보면은 야, 참 좋은 변호인 서울중앙지검 핵심 라인이 아주 변호인 역할을 해주는구나라는 국민들이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인사로 대가를 보상을 받겠지만은 국민의 입장의 대가는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탄핵 소추가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뭐 민주당이나 야당이 가반이니까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 궁금한 게 이현주 변호사님. 검사들이 뭐 이렇게 뭐 단체 행동도 하고 뭐 그리고 요즘은 뭐 별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때는 또 공개 행동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공개 행동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 워낙 뭡니까 검사들 사람들. 자기 메인 사건 그리고 이 네. 민주당 사건에 치중을 하면서 그 자기 자신에게 온 불이익이 너무나 큰 검사들이 많아요. 아. 사실 사람들이 큰 불이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상의 불편이 자기 문제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야근도 많아지고 그 민주당 수사에 거의 우리나라 수사 인력의 뭐 수사력의 한 20%는 투입됐다고 보니까요. 네. 그럼 그 나머지 검사들이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된 건데 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상관없다. 어차피 쟤들은 뭐 또 다른 대가리가 올 것이고 하면서 별 이해감 자기는 이제 거리를 둘 가능성이 그리고 이 정권도 끝이 났기 때문에 거리를 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대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위임 정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 차장 검사 있고 부장 검사 있습니다. 원래 자기 사건은 주임 검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류가 있을까 봐 이거 스크리닝 하려고 결자 제도를 두는 건데 이게 뭐 불구속 사건은 차장, 뭐 구속 사건은 검사장 하면서 그 사건의 유형별로 결재권자가 있고 뭐 약식 사건은 뭐 이제 벌금하는 사건은 이제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이런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아무 위임 정결 규정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직무 정지 상태가 한 네. 1년 넘게 가면은 중앙지검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문제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때 이동관, 김홍일 다 중간에 사퇴한 이유가 네. 바로 그 그거 막으려고 빨리 직무 정지 막고 일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버틸 명분이 있을지 사퇴하고 따로 새로 뽑는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않겠냐는 생각이 가능성도. 드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너무 검찰 입장에서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공석이 될 경우에 뭐 공소유지에 수사가 안 되니 아니, 뭐 공소유지 다 했는데 뭐 검사장이 뭘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다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기소 다 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잘못을 하면은 그리고 이런 제재를 받는다는 거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했는데 사과조차 안 했습니다. 네. 징계도 처벌도 안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근데 제가 예. 시험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제가 네.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장검사가 특수활동비가 내려와서 부원들에게 고기를 예. 뭐 쇠고기를 사주러 갔다. 그러면은 하나를 정육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서 팔지 않습니까? 예. 뭐 오마카세 이런 뭐 한 세트 굉장히 비싼데 그걸 따로 주문해서 집에 들고 가요. 그래도 돼요? 회식을 하고 예. 그래도 돼요? 그 이제 자기 가족들이 먹고 그 기분 좋아서 부인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는 수사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래전 얘기죠. 예. 아니요, 한 8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루는 2세트를 주문하는 거예요. 평소 한 세트. 저 왜 2세트를 주문하시지? 그래 다른 검사들은 예. 여자 검사들은 몰라도 남자 검사는 하는 걸. 여자친구 있는 거 몰랐어? 라고 하죠. 여자친구한테 더 고기 줍니까? 예. 고기 먹으면 수사 잘 돼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누가 이런 얘기를 납득합니까? 수사 특갈비가 고기 사 먹을 소고기 사 먹으러 주는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재 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